안녕하세요. 오늘 찍을 영상은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렸었던 삼국사기 논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김부식과 삼국사기의 사대성 논란에 이어서 또 하나의 삼국사기에는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초기 기록 불신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초기 기록 불신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전개가 되었으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쪽과 초기 기록을 긍정하는 쪽의 의견 대립이 각각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기록 불신론,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초기 기록 불신론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식민사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초기 기록 불신론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즉 초기 기록 불신론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일본의 식민사학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식민사학자였던 스다 소이치는 1919년과 1921년에 각각 신라 본기와 백제 본기의 초기 기록의 내용은 모두 부정되어서 쓸만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초기 기록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기의 기록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스다 소이치가 주장했던 초기 기록 불신론의 근거,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바로 일본에 퍼져 있었던 일본 서기에 대한 초기 기록의 긍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일본 서기 속에 있는 임나일본부설, 즉 임나란 지역에 일본부가 설치되어 한반도 남부를 고대 1, 2, 3세기에 일본이 정복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기록을 주장하고 이런 기록을 밀어넣어서 식민사, 즉 너네들은 원래부터 우리의 지배를 받던 민족이었으니 지금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는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스다 소이치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고 부정론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초기 기록 불신론들을 이야기하시는 학자들을 식민사학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초기 기록 불신론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스다 소이치의 이 입론을 인정하고 말하는 분들은 식민사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시는 불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많은 역사학자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역사학자 분들은 그 이유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불신론에 대한 것을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조의 기록을 통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근본 자체도 다르고 목적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분들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이야기한다 하여 그분들이 식민사학자다, 식민사학에 쩌든 내용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다 소이치의 초기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있고 난 이후 이 이후부터는 1950, 60년대부터 그리고 이후부터 연구가 돼서 지금까지도 일본 내에서는 일본 서기의 초기 1, 2, 3, 4, 5세기 정도의 기록은 불신론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즉 일본 내에서조차 일본 서기의 굉장히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미 부정론이 거의 정설처럼 굳어진 상태고요.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쭉 이어져 내려오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록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되어 주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믿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분들은 삼국사기 위지 동이전 한조의 2, 3세기경의 한반도 남부와 관련된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사마는
구슬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금은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실제로 2, 3세기 경으로, 그러니까 1세기에서 3세기 경으로 특정되어지는 많은 무덤들, 이런 무덤들, 고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안에는 실제로 금과 은은 진짜 희박하게 발견이 되고, 구슬, 그러니까 고곡이라든가 하는 이런 구슬류들이 굉장히 부장품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조에 나오는 구슬을 보배로 여겼던 한반도 남부의 사만에 대한 이런 기록은 이런 고고학적으로도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지 동의전 한조의 기록이 더 믿을만하고 당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더 그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근거가 더 있는데요. 바로 장례. 장례에 곽은 있으나 관은 없다라고 기록한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곽과 관에 대한 구분을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곽이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무덤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관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흙을 이렇게 파서 네모 반듯하게 움을 파잖아요. 그걸 곽이라고 합니다. 그걸 곽이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체를 넣어서 만든, 요즘에 많이 이렇게 장례에 쓰이는 나무관, 그걸 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조에 나오는 한반도 남부는 곽은 있으나 관은 없는, 즉 흙을 판 토각만 있다는 토각묘가 주 묘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구슬이 좀 많이 발견되는 이런 무덤들, 1에서 3세기 경으로 특정되어지는 이 묘제에는 토각묘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고학적인 기록이 삼국지 위지 한조의 기록과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나온 초기 기록보단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이런 초기에 당대의 사서이기 때문이라도 그 당시의 기록을 추신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긍정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삼국사기의 기록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기록에 나와 있는 이런 사대적인 면보다는 우리의 고기의 기록을 가장 먼저 치신하여 선택했던 삼국사기 김부식을 비롯한 그 외 9명의 찬자들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나라에 전승되어 나왔던 기록들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의 기록 역시 그 기록의 신빙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곤 하고요. 또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이 역사적 사서의 성격과 그 기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은 그 목적 자체가 한반도의 역사서가 아닌 그 삼국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위초고의 삼국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목적을 가진 역사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한주의 내용을 가지고 한반도 남부의 역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해져 들은 것을 적은 것이지 실제로 한반도 남부를 견문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은 삼국지 위지 한조에 나오는 그 변한과 진한, 변한, 진한 합 24국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과 진한이 합쳐서 24개의 국가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26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변한과 진한은 26개 국가로 되어져 있고, 또 이 서문에는 변진이라는 기록이 나오면서 또 변진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본문으로 넘어가면 그 똑같은 기록이 변진이 아닌 변한이라고 하여 그 기록이 재차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 속의 오류나 여러가지 기록 속에서 많은 차이가 보이는 것은 그들이 한반도 남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없었고
그저 오래전, 그러니까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쓸 때 그 당시의 시대상이 아닌 오래전에 전해져 들어온 것들을 그대로 적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 중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 줄을 취하여 삼국시대 초기에 이런 시대상을 그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신을 하시는 불신론자 분들과 긍정론자 분들은 둘 다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삼국사기에 대한 이런 기록을, 초기 기록을 믿을 수 있는 고고학적인 발굴은 생각보다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적으로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이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뭐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이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발굴이 되면서, 이 풍납토성에는 그 기원전 1세기경에서 기원 후 0세기, 그러니까 0에서 1세기 정도로 추정이 되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돼요. 근데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 주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도 등장합니다. 이 한반도 남부죠. 그러니까 사마는 산과 산천으로 경계가 되어 있을 뿐 성곽이 흙으로 된 거나 돌로 된 이런 성곽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풍납토성의 기록, 그러니까 풍납토성의 발굴은 기원전 1세기 경부터 해서 이 산반도 남부 지역에도 성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이런 고고학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풍납토성의 발굴과 이루어지는 몽촌토성, 몽촌토성은 이후 4세기경으로 비정이 되긴 하지만, 이 풍납토성의 발굴 결과에 따라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조금은 더 힘을 얻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산과 하천으로 경계가 있을 뿐 성곽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풍납토성의 발굴은 굉장히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긍정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발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삼국사기 불신 부정론의 관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일본 식민사역자였던 스다 소이치의 주장으로 시작됐지만, 그들은 일본 서기의 초기 기록을 믿게 하여 그 한반도 남부 경영, 임나애본부설을 긍정으로 하게 하여 일제강점기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정시키고자 했던 식민사학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7, 8, 90년대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이런 식민사학과 결이 다른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 조의 여러가지 기록과 아까 얘기했던 고고학적인 근거에 따라 삼국사기 초기의 기록은 너무 크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 크게 믿을 수 없다라는 갈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의 두 갈래에서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삼국지 동의전을 이야기하시면서 불신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식민사학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그 초기 기록에 대한 긍정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삼국사기 위지 동의전 한 주의 기록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시고, 풍납토성의 발굴 역시 그 근거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굉장히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한 가지의 결과는 없고 굉장히 논쟁적인 많은 역사적인 논쟁거리를 이제 앞으로 주제로 많이 해서 방송할 생각인데요. 이런 재밌는 영상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서 좋은 영상에 좋은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